안녕하세요. 브리더 김씨입니다.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어항 물잡이는 꼭 필요한가? 그리고 물잡이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. 제가 보여드리는 어항은 이자광폭의 플랫포가 살고 있는 어항입니다. 지금 눈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스펀지 여과기 3개와 측면 여과기 1개가 보입니다. 보통 어항을 세팅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물잡이를 하고 생물을 투입하는데요.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? 답은 반반입니다. 물잡이를 진행하고 생물을 투입하는 방법과 바로 생물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저는 성격이 급해서 아무리 값비싼 관상어라도 생물을 바로 투입하는 편입니다. 자, 그럼 저는 어떻게 바로 투입할까요? 딱 2가지만 지킵니다. 첫째, 3일 정도는 사료를 주지 않습니다. 둘째, 하루에 한 번 배설물을 정리해줍니다. 그 말인즉슨 아직 박테리아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박테리아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한 이야기지만 원리를 모른다면 쉽게 행동하기는 힘들죠. 특히 비싼 관상어를 넣기 전에는 더욱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. 저는 고가의 어종을 투입하면서 아직 한 번도 용궁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. 자, 그럼 2번째로 물잡이를 일정 기간 진행하고 투입하는 경우를 볼 텐데요. 물잡이를 진행할 때 일정 시간 동안 물만 넣어두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, 그리고 물잡이 물고기를 넣어서 죽지 않으면 투입하는 사람. 다들 인터넷을 뒤져서 여러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진행하실 텐데요. 과연 어느 게 정답일까요? 정답을 정하기는 애매한데요. 일단 물만 넣어두고 시간이 흘러서 물고기를 투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물통에 에어레이션을 돌리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요? 이런 경우 더 쉽게 물을 잡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만 해주시면 되는데요. 기존에 다른 어항이 있다면 스펀지 여과기에 스펀지를 흙짠물을 새로운 어항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기존 어항물을 넣어서 물을 잡는 방법입니다. 이런 방법은 박테리아제를 넣어서 물 잡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앞당길 수 있죠. 자, 2번째로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어서 물을 잡는 방법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합니다. 사자어항에 물잡이용 물고기 1마리를 투입하였다면 물 잡히기 전 물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죽을까요? 전 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반대로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었을 때 죽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즉, 박테리아가 생성되기 위해서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어서 배설물을 만들고 그 배설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생성되고 그럼 바로 기존 관상어를 투입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? 반대로 물잡이용 역할을 하는 물고기가 얼마나 불쌍하나요? 물론 물생활에는 정답이 없으니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어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보고 경험을 한 내용은 무시를 못하죠. 저는 어항이 50개 가까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관상어를 투입하였습니다. 어느 순간 남들이 하니까 나도 꼭 해야 하고 안 하면 불안하고 값비싼 관상어는 더 오래 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룰이 생겨버린 듯합니다. 물생활에 정답은 없듯이 나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바꾸고 경험을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여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여과기를 선택하든지 한수만 미루지 않는다면 여과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에 의한 팁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스펀지 여과기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항상 어항은 물순환이 잘 되어야 관상어가 건강하다는 생각을 하시고
스펀지 여과기에 연결된 에어를 강하게 틀어주시거나 측면 여과기를 하나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어항 물잡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. 혹시나 추가로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들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.